먼 하늘 바다 건너 오금석. 먼 하늘 바다 건너 살아온 지 49년 고국을 떠났다. 고향은 인근은 사라지고 동네의 학교도 사라졌다. 삶이란 눈물겨운 고독과 외로움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공동체. 바다 건너 돌밭 터전에 씨앗이 뿌리를 내려 새싹이 나오면 축복이다. 반세기 흐름에 눈을 감고 해상하노라면 떠오르는 바다 건너 고향. 밤하늘에 홀로 서서 망망대해 달님에게 소식을 전한다. 하늘 바다 건너 삶은 외로웠으니 새싹에 돌바친 새 생명의 원천이었다고. 고향의 향수를 차가운 가슴에 뿌려 묻고 그리워한다. 허공에 어디에요? 먼 하늘 바다 건너 그리운 마음의 고향이 영혼이 깃드는 고향의 안식처. 그리워 잠을 설친다. 빗속에서 진한 고향의 향수가 분출한다. 하늘 바다 건너로 하늘과 바다에 또다시 물어본다. 달만이 외로이 지켜보며 웃고 있는 것 같다. 잘 살았노라고. 먼 하늘 바다 건너에서. 지금부터 오금석 시인님의 시집 출판기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이 특별한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행을 맡게 된 문화골 기획본부장 김선규 인사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골 홍보본부장 시인 염혜원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오금석 시인님의 시집 먼 하늘 바다 건너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입니다. 시를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들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나눌 수 있어 매우 기쁘고 기대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준비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오금석 시인님의 깊은 감성을 함께 느끼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신 오금석 시인님의 환영 인사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인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유네스코 덴버 협회장, 대한민국 공원대상, 봉사대상, 아시안 영웅상, 마틴 루터 킹 인권상, 대한민국 대통령 공로상, 문학고울 신인문학상 수상, 문학고울 시부분 등단하셨습니다. 선수하는 분들이 일비 소개를 못해도 죄송하지만 그래도 시간상이 있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제 시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간단하게. 고달픈 고국을 떠나 벌써 50년입니다. 바쁜 이민생활에 정서는 고갈되고 마음 한구석에 구린 고향에 늘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타향은 겉도는 생활이며 생활에 길이 없어 살아가는 여행자였습니다. 먼 하늘 바다 건너 고국과 고향을 그리고 저를 가르치고 성장해 주신 고국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림을 실었고요. 참으로 감사드릴 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여기 또 내가 소개해드리고 특별히 오늘 행사에 축사하신 이재정 통일부 장관님, 그리고 전 부산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정영환 신부님, 그리고 윤상고 세계 한국문화재단 회장님 또 모셔서 참 영광스럽고 마음 바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참 힘들게 오신 우리 김우재 전 오버시 코리아 트레이더 아소시에이션 회장님이시고 또 시인이시고 내일 끝나죠? 전주 세계 엑스포 대회장이셨는데 지금 일정이 다 끝나지 않으셨는데 방금 도착하셨습니다. 한번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멋진 책을 출판해 주신 문학고울 회장님이시며 시인이시고 대표이신 조현민 사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잠깐 행사를 위하여 많은 수고해 주신 신경희 부회장님 잠깐 준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사회 맞춰주신 우리 김선규 교육본부장님 그리고 엄혜연 홍보부장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청해주신 존경하는 김신영 교수님, 축가 신앙도 축가 행보에 연주해 주신 성지영 첼리스트에게도 감사드리고 오늘 저희 조카 손자인 정우성 교수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시접 발간하기 전까지 예고해 주신 물론 조현 회장님과 재무장 조진희 분들이 없었으면 아마 올해 첫 출판은 못했을 겁니다. 그분 두 분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후원으로 저에게 미래가는 말 이렇게 좋은 자료를 마련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진희 전북장 잠깐. 그리고 지금까지 격려해 주시고 또 지도에 수kun해 주신 원로 시민께도 감사드리면서 드립니다. 선생님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에게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왜냐하면 현재는 과거의 축적 속에 현재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만년에 시를 쓰는데 매진할 것이며 이 첫 시를 계기로 열심히 시를 쓰려고 합니다. 지금 출판 후에 제가 한 91편을 초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조금 좋은 시로 항상 시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학고울 조현민 회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조현민 회장님은 열린동의 문학을 통해 시인으로 등단하셨으며 대한문인협회 최우수시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제1시집 아름다운 회상, 제2시집 사랑은 당신처럼, 제3시집 아침을 걸어가는 여자, 제4시집 플라워 카페에서를 출간하셨고 실온 기본서인 시작법을 편지하셨습니다. 현 문화골 회장, 편집 발행인이며 문화골 출판사 대표, 문화골 등단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 등화가친이란 고사성어가 떠오르는 시간입니다. 가을밤에 시원하여 등불 가까이 독서하기 좋은 시기다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가족 신지와 VIP 내빈을 모신 귀한 자리에 오금석 시인님의 출간 기념회 축사를 할 수 있어서 영광이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인생은 큰 바다의 항해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는 거친 바다에서 불확실한 환경과 부딪혀 살아남아야 하는 일이기도 하려니와 첫 시집을 상제하며 이 책에는 오금석 시인님이 거쳐온 인생의 항해 일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인생은 책에서 중요한 페이지에 밑줄 그어 비표를 하듯이 소중하고 안타까우며 아름다운 기억들이 도저한 강물되어 연민의 바다로 흘러 우리 곁을 도도하게 흐른다고 하였습니다. 이 시집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이치여 인생의 수많은 질문을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신앙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소풍 나온 이 세상에 없을 것이기에 시간에 대한 연민도 갖되 낭비된 시간은 없었는지 함부로 짜증내지는 않았는지 화자는 성찰과 자성을 통한 황혼의 아름다운 밑그림을 그려놓은 화자의 심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재미교표로 고국 떠난 이민생활 50여 년 세월 속에 중장년을 지나 황혼기에 아름다운 사유의 시심을 담은 첫 시집 상제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축하를 드립니다. 상상력이 깃든 깊은 사유를 노래한 황혼의 시인은 진홍색 단풍진 파란 가을 하늘이 아름답게 보이듯이 황혼기의 화자의 인생도 아름답고 붉게 물들기를 바라며 사람들의 영혼의 치유의 힘과 비루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독자에게 많은 사랑받는 작가로 우뚝 서시길 기도드립니다. 향필과 건한 건필을 기원하며 이것으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민 문화골 회장님의 따뜻한 축사 인사 말씀이었습니다. 다음은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장관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이재정 전 통일부 장관님은 전 서울예대학교 총장, 국회의원, 경기도 교육감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이 시인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5년 약 20년 전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통해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당시 이 미국 덴버의 민주평등협의회 회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이 태평양을 건너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인연을 맺고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우정을 쌓아온 것이 저에게 정말 큰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저보다 키도 크고 미남이고 또 목소리 좋고, 그래서 참 그 당시에 참 부러웠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참 어느 때 보면 정말 순진무구하고 어느 때 보면 열정이 넘치는 당시 청년 같았고,
그리고 정의감과 진실의 정말 투사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늘 감탄을 했었습니다. 사실 경력을 보면 미주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많이 한 걸 알 수가 있는데요. 특히 미주의 콜로라도 주지사의 아시안 자문위원회 회장을 역임하신 거라든가 덴버 시장의 자문위원을 하신 거라든가, 사실 한국 교포로서 미국 주류 사회에서 이렇게 활동하신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의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놀라운 관찰력과 행동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아시아 사람으로서 아시안 패시픽 커뮤니티 파트너십이라는 단체를 설립하고 회장을 역임하신 것이 제일 빛나는 역할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직책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조국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활동하셔서 저하고는 민주평통 이 덴버 협의회 회장도 하시고, 물론 자문위원으로서도 쭉 활동을 여러 해 하셨을 뿐만 아니라 3.1운동 유네스코 덴버 챕터의 회장도 하시고, 특히 콜로라도 평화의 소녀상 기념재단 이사장을 하시면서 우리 한마는 정말 일제 강점기에 모든 걸 다 빼앗겼던 그리고 인생의 삶을 다 빼앗긴 그 소녀상의 기념한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기업인으로서 옥타의 회장도 하셨고 기업인으로서 성공도 하셨지만, 이젠 정말 시인으로서의 앞으로의 모든 사람들에게 더 즐거운 일상을 만들어 주실 걸로 기대를 합니다. 세상이 어렵지만 이제 시인으로서 하루 일과를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더 따뜻한 마음, 아름다운 희망, 그리고 즐거운 나눔을 이루어 주신다면 오금석 시인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앞으로 더 행복한 미래가 열리지 않을까.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따뜻한 마음, 또 포기할 수 없는 희망, 그것을 전해주기를 오금석 시인에게 간절히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축하합니다. 다음은 전 부산 카톨릭대학 총장, 부산교구 정영한 신부님이 축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오금석 시인님과는 대학교 동기 동창입니다. 1970년도에 같이 입학을 했었고, 그 다음에 같은 시기에 군 복무를 하고 나서 학부를 졸업한 후에 저는 곧바로 1977년도에 오스트리아로 신학 공부를 마저 하러 유학을 갔고, 그 다음에 가서 들으니까 곧이어서 오금석 시인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가셨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1980년도에 신학 공부를 마치고 사제로서 분대어서 곧이어서 로마로 가서 성서 전공을 한 다음 1986년도에 한국에 귀국했습니다. 그 사이에 오금석 시인께서도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마저 마쳤는데, 어려운 외국 생활 속에서도 처음엔 대단히 고생이 많았을 겁니다만 그것을 묵묵히 잘 이겨내고 사회적으로도 성공을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만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이렇게 시를 쓰고 계셨다는 것 정말로 존경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 여담입니다만 재학 중에 저는 여러 동료들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금석이가 하나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알아듣지를 못하겠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도 이미 시적인 표현들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평범한 우리로서는 어떤 때는 알아듣기 힘든 난해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에는 제가 늘 금서가 또는 우리 가톨릭 세례명인 다니엘 이렇게 불렀지만은 이제는 존경하는 오금석 시인님으로 존경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이 시에서 드러난 것처럼 그러한 마음 자세로 또 삶의 자세로 계속해서
좋은 시도 많이 쓰시고 또 사회에서도 더 많은 활동, 봉사를 하심으로써 정말로 사제적이 아니지만은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실한 그러한 저희 친구이자 또한 신앙인으로 남아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인으로서 사제로서 우리 시인님께 하나님의 복이 가득 내리기를 기원함과 동시에 또한 친구로서 다시 한번 깊은 축하를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축사하신 분을 제외하고 참석해주신 귀빈 여러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유산위원장, 로터리 세계대회 조직위원장 윤상무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세계 옥타 회장, 24 전주 세계 한상대회 대회장 김우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천주교 총대리 광주 대교구 신부 송홍철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리 한국이민변호사 코리아 뉴스 네트워크 대표 조국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국가인권위 상임위원 정상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제1영재영교육재단 이사장 심지아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삼정물산 대표 설용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대한배구협회 회장 오한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회동호포럼 회장 조롱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안부 소녀상 작가 김은성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김은성 작가님 부인 김석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홍산전기 사장 홍대인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남아프리카 옥타 전 무역회장 조창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전 홍콩 파트너 항공 대표 오상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멋진 날에 10월에 오는 멋진 날에를 연주해 주셨습니다. 찍겠습니다. 네, 사진 먼저 찍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한 번만 더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네, 커팅 하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온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길 바라겠습니다. 문화골 조현민 회장님과 조현민 회장님께서 먼저 전달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여기 전면에 사진 한번 찍겠습니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우리 부회장님 준비하셨습니다. 꽃이 너무너무 예쁩니다. 먼 길 오시면서 한 분씩 하시죠.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우리 신기순 부회장님 예쁜 꽃 준비해 주셨네요. 우리 오금석 시인님 미국까지 어떻게 들고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가족 오영자 님께서 꽃다발을 전달하겠습니다. 네, 찍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뜨거운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다음은 단체 사진 촬영을 위해서 무대 중앙으로 모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한번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화이팅. 한 번만 더 화이팅. 화이팅. 자, 하트 한번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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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오금석 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학골 나오세요. 문학골 잠깐 나오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자, 문학골 화이팅 한번 갑니다. 네. 문학골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다시 한번 화이팅. 화이팅! 한 번 더 화이팅. 화이팅!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느끼하게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금석 시인님의 북토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인님의 이야기를 통해 시집에 담긴 철학과 감동을 직접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편안하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북토크를 진행해 주실 김성규 시인님은 현재 LG전자 디자인 경영센터에 재직 중이시며 24년 대한민국 디자인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하셨고 인덕대학교 겸임교수로 후학양성과 문화고울 기획본부장으로 활동 중에 있습니다. 한 30-40분 정도 오금석 시인님께서 사업을 하시고 또 고국을 떠나서 50년 동안 머나먼 타국 타지에서 겪어오셨던 그런 글에 대한 갈망과 또 시인 되시기까지 그리고 또 오늘 첫 출판 시집을 발간하면서까지의 그 여정을 간략히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 시집 제목에 담긴 의미와 배경 그리고 시를 쓰시게 된 계기나 영감이 있다면 간략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말씀 중에 제가 한국 떠난 지 50년 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바쁜 이민 생활이 결국 한국을 달아서 정서는 고갈되고 마음 한국속에 그리운 고향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마 제가 인터내셔널이 못 되고 영어를 잘 못해서 그런지 어쨌든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한국에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원을 다니다가 미국에 건너갔는데 이미 성장한 어른이 되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정말 쓰더라도 정신적으로는 개화가 안 되고 동화가 안 되니까 참 어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보면 한국 사람들이 바나나 그럽니다. 바나나. 얼굴은 색깔은 노란데 안에는 하얘야 되거든요. 우리 2세들은 다 바나나죠, 그죠? 그 친구들은 미국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얼굴은 동양이지만 안에는 하얀 백인입니다. 저는 완전히 똑같은 바나나인데 노랗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참 힘들죠, 생활에. 그래서 이제 좀 어렵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 영혼이나 그다음에 저 성령 과정에 이래서 부딪히면서 먼 하늘 바다 건너 고향을 그리면서 또 애타게 옛날에 떨어졌던 우리 형제들, 친구들, 부모들이 그리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50년 저 같은 경우는 해외에 살면 한국말을 다 잊어먹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그 하나하나 쓰시는 시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더 진실되고 진솔한 그런 시를 쓰시는 것 같습니다. 아까 초반에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번 시집을 통해서 우리 독자들에게 또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퍼지고 또 향후에 베스트셀러는 물론 네, 노벨 문학상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독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는 무엇이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과찬에 죄송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가 희로애락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눈앞의 운명처럼 고통과 고뇌, 허무, 피로, 두려움, 기대, 기쁨, 평안함을 하는데 하루하루 다름질하고 삽니다. 잠시 우리가 공원에 왔다가 잠시 태어나서 공원에 놀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이든 부모님이든 각자의 주어진 탤런트 소명이 있기에 주어진 상황에서 자기 몸을 다해서 화려한 여생은 아니지만 그 속에 행복과 만족을 가질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하나 완성해 나가는 과정으로 자기 만족과 성취를 미루어가는 과정이 아닐까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시를 쓸 때 보통 새벽에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그래서 오금석 시인님께서는 보통 시 작업을 하실 때 어떤 시간대 또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하시는지 그리고 뭐 특별한 루틴이나 습관이 있으시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모델을 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미국은 보다시피 한국도 보면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어떻게 속된 말로 돈을 벌어야 될까 하다 보니까 시 영역하고는 전혀 극과 극입니다.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시를 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와서 하고 싶은데 낮에 봤던 어떤 프로젝션인들이나 사물이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잠이 듭니다. 잠들 때는 오늘은 다 끝났으니까 잊고 자자. 그리고 아침에 5시에서 7시 사이에 시를 쓰는데요. 그때는 이미 제 머리는 세상과 차단된 머리고 순수하고 또 감정이나 사생이나 이런 명상들이 잘 겹쳐지는 시간이 돼서 제가 너답지 어느 제목이 생각나면 좀 말이 이상하면 신들인 것처럼 할 때는 하루에 1시간 만에 2-3편, 4편까지 쓴 적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 금방이면 제 것이 아니고 어떤 영감이나 어떤 그 느낌이 저한테 부딪혀오니까 서슴없이 그냥 쓰거든요. 써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타이틀을 잡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나 싶은데 저는 촉을 써놓고 거의 한 80%는 수정이나 고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때 가졌던 영감이 다시 낮에 사무실에 오면 다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때 느낌이 바깥에 일하면서 나오면 완전히 차단되니까 그래서 이제 글을 맞춤표나 초고를 좀 해서 말을 좀 고치거나 그다음에 발을 바라보니까 좀 맞춤표를 고친다 그래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검토해서 시기를 쓰게 됩니다. 네. 시감이 딱 올 때는 하루에 뭐 한 서너 편도 쓰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려운 시가 잘 써지지 않거나 또 시를 쓰는 과정에서 어려움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를 쓰시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라고 할까요? 예, 제가 알기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국어를 잘 못했어요. 수학은 지금도 잘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도 뭐 수학을 잘했는데 그래서 그 맞춤법이랄지 평이랄지 그런 것들 한국말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잃어버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쓰고 나서 이런 표현이 아닌데 다른 어떤 단어가 없을까 찾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참 그게 어려워. 그 다음에 특히 한국에 살다 보니까 여기는 꽃도 뭐 계절이 있고 모양이 자태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 전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50년 동안 잃어버려 사는 거죠.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무들, 벌들 그리고 우리 생활에 살면서 이런 표현이 보통 표현보다는 좀 시적이고 좀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그런 표현들을 매끄럽지 한 말을 못 찾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우리 회장님께서 한번 저한테 몇 번 붙여주셨는데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내가 왜 몰랐을까? 그래서 제 머리는 한국에 살지 않는 한 그 장비를 넘기기가 참 어려웠고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베이비 뭐 나이기 때문에 다시 그런 것들을 고치기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인분 또 글을 쓰시는 분들마다 각자 또 루틴도 다르고 쓰는 방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오금석 시인 경우에는 시상을 떠올려서부터 완성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로 놓고 보셨을 때 어떤 과정을 겪으시는지 뭐 아까 잠깐 소개는 하셨지만 작가님만의 어떤 프로세스 과정 조금 같은 이제 대답이 되겠는데요. 새벽에 사색과 명상, 잠들었던 뇌를 관심과 안목으로 제목을 잡아봅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노트를 들고 저는 시를 쓸 때 일어나서 쓰지 않습니다. 그냥 자다가 엎드려서 펴놓고 노트도 풀 쓰고 그래서 그냥 내면 천장을 보거나 바깥을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어떤 관념이나 사생이나 안목 그런 것들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그냥 제 안방이 좀 큽니다. 방이 엄청나게 큰데 그냥 불안하게 켜놓고 엎드려서 그냥 그대로 촉을 쓰거든요. 그 방법이 저한테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를 쓰면서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메시지로 어떻게 표현하고 어떤 그게 어떤 철학이나 그다음에 우리 살아가는 어떤 자세들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가끔 제가 아까 말씀 어려웠지만은 나무나 꽃이나 새들이나 그런 것들 어려운 것도 있어도 가끔 낮에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어린애 마음으로 우리 나처주 시인 같은 마음으로 한번 요새는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자리에 비해 말씀드리면 저는 국문학이나 시나 그다음에 그쪽에 전혀 뭐 접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어를 못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때는 제가 어렵지만 국어를 잡기 위해서 유명한 서적들을 톨스토이 등 그런 서적들을 한 3-40권을 읽었어요. 근데 전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무슨 뜻이 그러나 읽어야 내가 국어를 돌파할 수 있다. 그런 마음으로
읽은 적은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지금까지 우리 회장님이 조금 많이 좀 도와주셨고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쓰면서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시 쓰시면서 가장 또 행복했던 순간, 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실까요? 시를 쓰면은 가끔 저 혼자 그래요. 내가 어디서 왔는가? 어디로 갈 건가? 그리고 나 자신은 잘 살고 있는가? 너는 뭘 하고 있지? 널 얼마 남지 않는 미래를 어떻게 살 거지? 저한테 한번 물어봅니다. 뭐 떠날 때는 다 내려놓고 갈 텐데 뭘 그렇게 미래를 가지려고 그래? 근데 제가 미래를 못 버립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 하다면 뭘 수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멍대로 가만히 있으면 절대 밥을 못 먹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에서 양극을 느낍니다. 그러면서도 그래도 부질없는데, 근데 부질없다고 가만히 있으면 제가 생활을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저 자신을 이제 하는데 가끔 저에게 주어진 삶을 묵상도 하고 또 명상도 하면서 성찰과 반성과 시간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분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는 행복하다, 핸디캡도 아니고 부인도 있고 자식도 있고 집도 있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가끔 제가 버릇이 생겼어요. 길 가다가 거지들 있으면 꼭 돈을 주고 합니다. 똑같은데 그래서 좀 어때는 좀 돌아서기도 하면서 좀 제가 슬프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세상이 다 평등하지 않구나,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런 걸 가끔 느낍니다. 역시 참 이 따뜻한 마음이 갖고 계신 우리 오금석 시인님이 왜 시를 쓰셨는지 뭐 단면을 봐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철학적 화두지 않습니까? 삶을 살아가면서 아마 그런 일련의 그 화두를 자기 저자 나름대로 풀어가는 과정들이 시로 혹은 글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이직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글 계속 쓰셔야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창작 계획이나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 욕심으로는 제 하는 사업을 그만두고 그냥 좀 편안하게 시작을 했으면 싶은데 이번 여행도 좀 지방에 내려가서 제가 몇 군데 들려서 찾고 싶은 데서 내려가는데 근데 한편에 시간이 많다고 해서 글을 잘 쓰는 건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시간이 있으면 함축을 하고 또 이 긴장을 하다 보니까 좀 군더더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시를 한 몇 개를 썼었는데 그건 내가 한번 세계 시인에 들였다 포부가 썼는데 그걸 써놓고는 훔치지 못해요. 왜냐면 그런 큰 마음을 가졌지만은 거기에 들어가는 어구나 문구나 세상의 안목들이 잡혀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저의 부족한 안목과 사색 또 표현 기술 등들을 연마해서 감성과 감정으로 좀 울림이 있는 깊은 시를 담아내고 싶습니다. 네, 시인께서도 조금 전에 시는 함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시에는 삼축의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함축과 음축, 그리고 압축, 농축. 다 같은 맥락은 군더더기 없이 같이 녹아내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뭐 화학적으로 표현은 달리 하겠지만 결국은 시는 최대한 간결한 언어로 덜어내서 감동을 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오늘 또 참석해 주신 기빈 여러분,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 작가님의 시를 접하게 될 또 미래 독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번
마무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시집은 어려운 역경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깊은 시민의 생활 속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의 중심을 두었으며 인생의 달콤한 멘보다 꼿꼿이 당당하게 서보려는 의지의 감정을 표현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삶 언제나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통해 사랑과 행복을 갖고 나누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국을 떠난 이민자로서 가슴 영혼속 깊이 치면서 흐르는 어머니 같은 고향은 중국을 맞이하는 순간까지도 영원히 머문다는 생각이 갖게 됐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 개울의 성어가 태평양에 살다가 자기가 새끼를 낳게 되면 우리 한국 개울까지 올라와서 새끼를 낳고 하듯이 저희 고향은 한국이고, 그래서 더 앞으로 좀 더 공부 열심히 해서 또 좋은 어르신들의 지도를 받아서 좀 부드럽고 감성적이고 좀 그런 아름다운 시를 쓰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짧은 북토크 시간이었지만 오금석 시인님의 시에 대한 애착과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좀 들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오금석 시인님의 북토크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순서는 오금석 시인님의 조카 손자로 우송정보대 글로벌 실용예술학부 정우승 교수님의 축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명은 마준입니다.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그립다는 것은 오래전 잃어버린 향기가 아닐까. 사는 게 무언지 아무 못하니 그리워지는 날에는 그대여 내가 먼저 달려가 꽃으로 서 있을게. 꽃으로 서 있을게. 다음은요? 다음은 시낭송 순서입니다. 문화골 신경희 신기순 부회장님, 양경숙 교수님의 축하 시낭송 순서입니다. 우물 속 나의 영혼 오금석. 하늘 의자에 기대어 마음을 열고 영혼과 이야기한다. 마음 소리는 허공에 퍼지고 영혼의 대화는 미로 속에 형태를 남기지 않는 독백이다. 마음과 영혼의 형상이 우물바닥 깊은 곳에 비춰지는 하늘 그림자이다. 영혼이 잠에서 깨어나는 아침에 우물 속 하늘의 거울은 나의 영혼이다. 깊고 깊은 우물 속 하늘로 내려가 본다. 두 번째로 신기순 부회장님의 신앙독이 있겠습니다.
소나무 옆에 오금석. 시베리아 구름 속 헤매는 바람. 한 조각의 미소도 없이 외롭게 누워 시간을 내주지 않는다. 추위에 입을 동여맨 혹한의 날씨. 만물은 조용하다. 대지는 언제나 따스한 해가 뜰까. 파도 속 자라소리 하늘에 다다르면 해변의 식물들은 눈을 뜬다. 거품 토해내는 포말 해안에 울려 퍼지고 하루를 열었던 태양이 갈매기 춤 사이에 미소 짓는다. 어머니 젖가슴에 향기 품은 바람. 따뜻한 온기를 품어내면 솜털 같은 사랑의 표현이지. 그늘진 석류나무 열매 방긋이 웃음을 토해내면 사랑의 눈빛 건네는 수평선 넘어 쪽빛 파도 하루의 휴식에 들어간다. 다음은 오금석 시인님의 시집 먼 하늘 바다 건너에 대한 총평을 조현민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말을 의인하여 그 삶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 말을 사람처럼 그 치안해서 예출한다란 이 시적 표현이 사유의 깊이를 잘 말해주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의 백미는 의인하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육사의 광야라든가 김동명의 하초라는 시 보면 그 시의 백미라 할 수 있는 의인화 부분이 잘 함축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녀의 두드림이라는 시를 잠깐 소개해 보면 1년에 그녀의 자태는 늘 그렇듯 활짝 핀 목화였다. 잘록한 반절의 몸은 정말 아름다웠다. 이연 아름다운 안에 두 눈과 마음을 땅 밑에 묻고 발이 안 떨어지는 칠흑 같은 향기. 향기는 한없이 펼쳐져 있는 들판이다. 사면 버들은 황혼빛 석양에 기대어 평화로이 누워 휴식을 한다. 나는 복사꽃 향기로 새색시가 되어 밥을 짓는다. 첫 밥은 황금 들녘 버들의 밥상이다. 이렇게 화자는 시적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감성과 서정, 사랑의 주술적인 표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라는 거는 그 나태주 시인도 얘기했다시피 원래 우리 삶 속에 느끼는 철학이나 사유나 감성이나 감흥을 일정한 운율로 함축해서 표현해내는 글이 시다라고 얘기하는데 더 짧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태주 시인은 우리 삶 속에서 느끼는 그런 생각들을 함축해서 글을 지어낼 수 있으면 이거는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고 시를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 오금석 시인님의 시집을 정독을 한번 해보면서 요즘 보면은 그 젊은 그 문예 창작가, 젊은 그 작가들이 많이 배출돼서 나오고 신춘문예 등단하는 주류를 이루고 있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시의 깊이가 아주 폭넓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시인이 우주 삼라만상을 점령하고 유영한다라는 이런 얘기는 천지개벽적인 얘기죠. 시인만이
추구할 수 있는 영혼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시를 평가할 때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냐면 우리 삶 속에 얼마나 절실하지 또 깊이 있게 뿌리다가 있는가라는 시적 진술의 모습. 그 다음에 예리한 촉수로 남들이 들어보지 못하고 느껴보지 못하는 이런 시적 시어 구사 능력, 이런 것이 콜라보돼서 메타포나 엠파시, 감정이입이죠. 이런 기법에 의해서 형상화로 잘 표출되고 있는가. 그러한 결과가 시제의 명징화라든가 또 시어 구사의 적확성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푸념 넋두리보다는 아주 생경하고 낯설게 시적 진술이 됐을 때 시의 완성도는 높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금석 시인님의 이 첫 시집은 이러한 가장 그 시적 베이스, 펀더멘털이 잘 깔려있는 시집이 아닌가 자평을 해봅니다. 그 시 전반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모든 감사함을 돌리고 있죠. 거의 그 시의 대부분의 그 주류는 고국 떠난 그 재미교포 이민 생활 속에서 느끼는 그윽한 고향에 대한 향수와 추억과 서정과 감성이 이 시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제 2시집도 지금 해서 준비 중에 계시고 새로운 창작을 왕성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11월 9일 날은 새로운 그 작가들을 발굴하는 등단식에 이제 우리 그 오금석 시인님께서 총목 문학상 작가 대상이 대생하게 수여되는 총목 문학상을 수상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축하의 박수 한번.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첫 시집을 상제하면서 이런 또 소중한 아름다운 결실을 맺는 오금석 시인님한테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향필하시고 건한 건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영민 회장님의 주옥 같은 총평이었습니다. 이어서 저자 사인회와 오금석 시인님과의 기념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